안녕하세요. DSBA 연구실 석박사 통합과정 이정우입니다. 이번 발표는 구글 리서치에서 나온 세미 슈퍼바이즈드 관련 논문인 리믹스 매치와 픽스 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믹스 매치는 제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리믹스 매치 세미나의 후속 연구로 보시면 되고, 픽스 매치도 유사한 세미 슈퍼바이즈드 관련 논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즉 준지도 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이번 발표의 주제인 리믹스 매치와 픽스 매치 논문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지도 학습, 즉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언레이블, 즉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편한데, 이게 동물들이 들어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의 가운데를 보시면 각 가운데에 있는 데이터들은 동물마다 말인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등에 대한 정답 레이블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있는 데이터들은 마찬가지로 말, 강아지 혹은 고양이 등에 대한 데이터인데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만 존재하고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지도학습, 즉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가운데 있는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만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데, 반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는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산업공학과 소속 연구실에 있는데, 산업공학과는 현실에 이제 적용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런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가 대부분인 상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접근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너레이티브 모델, 가우시안 믹스처와 같은 제너레이티브 생성 모델이 주가 되는 접근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레이블 프로파게이션, 레이블 스프레딩 등으로 대표되는 그래프 베이스드 방법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셀프 트레이닝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번 영상의 주제가 될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 관련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들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웨이트 디케이 방법이나 믹스업, 그리고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방법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셀프 트레이닝과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이 설명될 예정이고, 더불어서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 중 믹스업과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프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트레이닝은 레이블 데이터로 먼저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로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 즉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진한 파란색, 진한 빨간색은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며, 연한 파란색, 연한 빨간색은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선 진한 파란색과 진한 빨간색, 즉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인 레이블 데이터로 먼저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 후 학습이 완료된 모델로, 이건 이제 매 배치마다의 상황을 가정한 건데, 첫 번째 배치의 레이블 데이터로 학습이 한 번 진행된 모델로 이제 배치 내에 존재하는 언레이블 데이터를 예측하게 됩니다. 레이블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파란색을 더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빨간색을 더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예측된 그 확률 분포들에 대해서 가장 컨피던트한, 즉 소프트맥스 확률값이 가장 높은 데이터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그것을 여기 그림에서는 most confident한 predictive distribution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most confident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레이블 데이터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 레이블 데이터는 이제 방금 모델이 예측했던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는 게 아닌, 그 모델이 가장 컨피던트하게 이제 예측을 한 그 클래스 레이블에 대해서 원한 레이블
레이블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경된 레이블을 수도 레이블이라고 이제 표현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배치마다 가장 컨피던트한 데이터 하나를 고르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원할 레이블인 수도 레이블을 부여하는 것이 셀프 트레이닝, 즉 수도 레이블을 사용하는 셀프 트레이닝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입니다.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로 레이블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매 배치마다 우리가 지금 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언레이블 데이터의 분포를 예측합니다. 그러면 앞서 예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의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이모지, 즉 이모티콘이 웃는 이모티콘인지, 뭐 생각하는 이모티콘인지, 웃는 이모티콘인지 등의 어떤 이모티콘인지를 분류하는 예시입니다. 이 예시를 보면 이 생각하는 이모티콘이 있는데 이 생각하는 이모티콘이 think라는 게 정답 레이블일 텐데 여기서는 정답 레이블이 없는 언레이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것을 예측했을 때 물론 제대로 학습이 됐다면 이 예시와 마찬가지로 think라는 레이블을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하겠죠. 근데 이제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핵심은 이 예측한 것을 정답 레이블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보시면 우측을 보시면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노이즈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다들 아시겠지만 데이터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데이터를 돌리거나 약간 흐리게 하거나 막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을 때 이런 노이즈를 추가해도 레이블 정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어그멘테이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시로 돌아가자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노이즈를 추가해서 즉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해서 한 번 더 모델에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앞서 그 어그멘테이션을 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한 그 분포를 정답 레이블로 사용을 하고 방금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하는데 보통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즉 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think라는 레이블, 원핫 레이블이 존재한다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think라는 원핫 레이블과 방금 어그멘티드 된 데이터가 모델에 예측한 이것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예측할 텐데 이 예시를 보시면 원핫 레이블이 아닌 방금 모델이 언레이블 데이터, 그 변형이 되지 않은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 예측한 예측 분포를 원핫 레이블 대신 정답 레이블로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핵심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사용된 대표적인 예시를 먼저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믹스매치, 리믹스 매치 등의 논문과 같이 구글 리서치에서 발행한 UDA, Unsupervised Data Augmentation이라는 논문에 이제 설명된 이 그림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Unsupervised Data Augmentation은 Consistency Regularization 을 이용해서 준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미지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두에 대해서 뛰어난 성능을 달성한 논문입니다. 특히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20개의 레이블 데이터만 사용해서 fully supervised를 뛰어넘는 성능을 내서 주목을 받은 논문입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우측에는 unlabel 데이터가 있고 좌측에는 레이블 데이터가 있습니다.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다시 설명드리자면 매 배치마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 배치마다 레이블 데이터가 그 배치 안에 레이블이 있는 레이블 데이터가 존재하고 레이블이 없는 언레이블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좌측과 같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슈퍼바이즈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합니다. 반면 이 우측의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시면 언레이블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모델을 통해서 p 세타 틸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 p 세타 틸다가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아무런 변형을 가하지 않고 모델이 예측한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 언레이블 데이터는 어그멘테이션 과정을 거쳐서 어그멘테이션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데이터에 노이즈를 가하죠.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X햇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 X햇을 또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한 P세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그 p세타 틸다는 모델이 학습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답 레이블을 대체할 일종의 아까 셀프 트레이닝으로 말하자면 수도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도 레이블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답 레이블 대신 사용하는 레이블로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모델이 학습에 이용하는 거는 이 어그멘테이션 된 상황, 이 부분이 정답 이제 학습에 이용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레이블 데이터, 이 좌측을 보시면 레이블 데이터는 true 레이블을 이용하죠. 레이블 데이터는 정답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원핫 true 레이블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true 레이블과 모델이 예측한 연한 것이 true 레이블이고요. 진한 것이 모델이 예측한 분포인데, true 레이블과 이제 모델이 예측한 분포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측 그림을 보시면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게스드 레이블, 이제 게스드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모델이 게스드 레이블이라고 해서 트루 레이블은 아니지만 모델이 예측했을 때 이것은 트루 레이블일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게스드 레이블을 사용합니다. 트루 레이블 대신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그멘테이션을 거치고 나서 게스드 레이블과 함께 크로스 엔트로피를 모델이 예측한 값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unsupervised consistency loss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매 배치마다 모델은 이렇게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는 supervised cross entropy loss, unsupervised 데이터에 대해서는 unsupervised consistency loss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final loss로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델이 사용하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 중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은 예측값, 즉 소프트맥스의 컨피던스를 높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주로 소프트맥스 템퍼러처를 이용을 합니다. 지난 제가 믹스매치를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템퍼러처를, 이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프트맥스의 공식입니다. 여기서 익스포넨셜의 안에 템퍼러처라는 새로운 t라는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를 도입을 합니다. 이 t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엔트로피가 있죠. 저희가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여기선 하지 않겠는데, 엔트로피는 이렇게, 먼저 이 부분을 보시면 엔트로피는 이렇게 모델이 어떤 거를 예측할지 되게 헤매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유니폼 분포니까 모델은 PR을 예측할 수도 있고 PB를 예측할 수도 있겠죠. 모델이 어느 거를 예측할지 모르는 상황,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 때는 엔트로피가 높다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이 아래처럼 모델은, 여기서 보시면 이건 원핫 레이블에 가깝죠. 모델은 PR을 100%로 예측을 하는 분포죠. 이런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낮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t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게 저희가 지금 오리지널 분포가 되겠죠. 이 오리지널 분포에서 t를 도입했을 때 t가 높아지면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 분포가 이런 유니폼 분포에 가까운 모양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템퍼러처를 증가한다면 높은 하이 엔트로피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의 예시와 같이 t를 0에 가깝게 감소시키게 되면은 낮은 엔트로피를 갖게 됩니다. 즉 템퍼러처의 역할은 템퍼러처를 높게 조절하면 엔트로피가 높아지고 템퍼러처를 낮게 조정하면 엔트로피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모델이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한 분포에 대해서 이런 분포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모델이 예측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강제적으로 컨피던스를 높이려고 이제 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델이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게 되면은 모델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보정을 해주고 싶어서 저희는 템퍼러처를 도입하고 템퍼러처를 강제로 낮춤으로써, 즉 엔트로피를 낮춰서 모델이 확실성을 높이게 하는 게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의 역할입니다. 다음은 믹스업과 컷아웃 그리고 컷믹스라는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업, 컷아웃, 컷믹스는 모두 이미지에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레귤러라이제이션 메소드입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장표는 컷 믹스라는 논문에서 발췌한 건데, 믹스업, 컷아웃, 컷믹스 모드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믹스업은 이 그림과 같이 두 그림을, 그러니까 두 이미지를 간단하게 픽셀 바이 픽셀로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더불어서 레이블에 대해서도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이 예시에서는 0.5와 0.5의 개수를 가져서 개수로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하는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컷아웃은 반면 이제 픽셀 원본 이미지를 이제 패치, 이런 네모난 패치를 자르고 거기에 이제 노이즈를 주거나 이렇게 검정색을 그냥 단순하게 줌으로써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높은 성능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높은 성능을 냅니다. 컷믹스는 이렇게 컷아웃을 수행한 뒤 이제 믹서업과 마찬가지로 두 그림에 대해서 하나의 패치를 자르고 그 패치에 다른 이미지에서 이제 발췌한 또 패치를 붙여 넣음으로써 이제 믹서업과 비슷하게 레이블에 대해서는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수행하고,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패치끼리 섞는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입니다. 이제 리믹스 매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믹스 매치는 제가 저번 이제 세미나에서 발표한 믹스 매치 방법론을 발전시킨 방법입니다. 이 믹스 매치 방법론을 이렇게 한 개 장표로 저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그걸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이렇게 한 개의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한 개의 그림으로 믹스업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앞서 그림과 마찬가지로 레이블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레이블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 모두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합니다.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스토캐스틱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한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을 랜덤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레이블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 모두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고,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게스드 레이블이라고 해서 레이블을 예측하는 방식을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을 통해서 레이블을 예측하는데, 그 방식은 이제 뒤 슬라이드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게스드 레이블들이 모두 주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레이블 데이터와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그 두 개를 컨캣을 해서 섞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레이블과 게스트 레이블이 섞인 데이터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섞인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 데이터, 여기 이 예시에서는 4개죠? 그럼 이 데이터에서 4개만 떼와서, 랜덤으로 4개를 떼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블 데이터와 믹스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믹스업이 된 데이터가 여기 있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당연히 언레이블 데이터와 수가 동일하겠죠? 그래서 언레이블 데이터를 떼와서 언레이블 데이터와 믹스업을 수행을 해서 이제 믹스업이 수행된 언레이블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믹스업이 수행된 레이블 데이터와 믹스업이 수행된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는데, 참고로 이제 지난 발표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믹스업의 파라미터 개수는 이제 베타 분포를 통해서 샘플링을 하는데, 이 여기서는 레이블 데이터의 개수가 더 높게 설정이 되고, 여기서는 언레이블 데이터의 개수가 더 높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레이블 데이터의 레이블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고, 밑에서는 언레이블 데이터의 레이블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상황은 지난 세미나 발표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믹스업이 된 레이블 데이터를 갖고 있으므로 여기서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계산을 하고, 아래에서는 컨시스턴시 로스를 계산해서 최종적인 이제 파이널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믹스 매치의 방법이고, 앞서 레이블 게싱을 통해서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게스 레이블을 계산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레이블 게싱은 이 위에서 보시면 여기서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K번 수행을 합니다. K번 수행을 해서 각각 K번에 수행된 어그멘티드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을 통해서 레이블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이렇게 예측된 K개의 분포를 에버리지를 하고,
평균을 내고 그 평균을 낸 데이터에 대해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방법을 통해서 샤프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샤프닝을 된 이 데이터를 이 모든 K개의 모든 데이터를 에 대한 레이블로 동일하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개의 언레이블 데이터 한 개에 대해서 K개의 어그멘테이션이 됐죠. 그 K개의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들과 이 언레이블 데이터 모두 이 샤프닝 된 데이터를 레이블로 게스드 레이블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믹스 매치에서는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믹스 매치는 기존 믹스 매치 알고리즘에서 두 가지 임프루브먼트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라는 방법으로 언레이블 데이터의 예측 분포를 레이블 데이터,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블 데이터의 실제 분포에 맞춰서 보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어떤 특정 값을 곱하게 되는데, 이 특정 값의 분모에는 레이블 데이터의 트루 레이블, 우리가 갖고 있는 트루 레이블에 대한 에버리지로 보시면 되고, 그 분모에 대해서는 언레이블 데이터,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예측해온 이 분포들의 러닝 에버리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뒤에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는 어그멘테이션 앵커링이라는 방법인데, 이제 저희가 어그멘테이션을 언레이블 데이터와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믹스매치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위크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됐다고 논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위크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분포를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리믹스 매치에서는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한 번 수행을 하고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여러 번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위크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데이터의 분포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데이터의 타겟으로 이용합니다. 즉 이제 위크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말 데이터가 있죠. 말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위크 어그멘테이션이 된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건지 모를 정도로 되게 비교적 약한 노이즈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이블 정보가 보존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기존 믹스매치에서는 전부 이렇게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했다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은 반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의 이미지에서 어떻게 이게 젖소가 됐는지 얼룩말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강한 노이즈가 주어졌죠. 그래서 모델은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이게 어떤 레이블을 갖고 있는지 예측을 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노이즈를 줬을 때 레이블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어지는데, 이 파악하기 힘든 거를 레이블 정보를 이제 모델이 예측한 이런 불확실한 레이블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위크 어그멘테이션에서 모델이 예측한 비교적 정확한 레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그멘테이션 앵커링의 핵심이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를 설명하기 전에 KL 다이버전스와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L 다이버전스는 두 확률 분포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이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P 로그 P 나누기 Q를 이제 인테그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스킵하고요.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두 확률 변수 간의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KL 다이버전스 식에서 P와 Q의 차이를 KL 다이버전스가 P라는 분포와 Q라는 분포의 차이를 나타냈다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PXY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과 PX라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과 PY라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의 곱이라는 이제 분포 두 가지를 이제 KL 다이버전스로 계산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률 변수 XY가 독립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PXY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PX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과 PY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위 KL 다이버전스 식은 똑같으니까 이제 로그에서 0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즉 KL 다이버전스는 0의 값을 갖게 되고, 이 말은 즉슨 분포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확률 변수 x랑 y가 독립이 아니라면 pxy는 px 곱하기 py가 이제 동일하지 않게 되죠. 이거는 KL 다이버전스가 0보다 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분포 간 차이가 있다는 뜻을 갖게 되고,
분포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즉 KL 다이버전스가 0보다 커지고 두 확률 변수는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라 서로 의존적임, 즉 디펜던트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이러한 의미를 갖게 이제 1992년에 이 브라이들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에서 세미 슈퍼바이즈드에서 이 상황에서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예측한 아웃풋, 즉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은 인풋과 최대한 의존적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좋은 클래시파이어라면 모델이 예측한 프레딕티드 디스트리뷰션이 언레이블 데이터들의 인풋의 분포와 최대한 디펜던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모델의 클래시파이어인 P는 아래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고 합니다.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맥시마이즈 된다는 말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인풋 디스트리뷰션과 아웃풋 디스트리뷰션, 인풋 디스트리뷰션의 마지널과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의 마지널을 곱한 것이 그 두 개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과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맥시마이즈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믹스 매치의 저자들은 이 식에서 방금 설명한 이 식을 아래와 같이 이제 전개를 합니다. 구체적인 전개 방식은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 두 가지의 항으로 나타나는데 이 우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변을 보시면 예측 분포의 H는 엔트로피를 의미하는데요. 예측 분포의 엔트로피를 각각의 X, 우리가 갖고 있는 X, 여기서 언레이블 데이터가 되겠죠? 언레이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엔트로피들을 평균을 취한 값입니다. 우린 이 전체적인 식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식을 전개했을 때 이 항과 이 항으로 나타났을 때 이 항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므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항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말은 마이너스 안에 있는 항을 미니마이즈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 안에 있는 항을 잘 살펴보면 그 예측분 엔트로피들의 평균이 되게 되므로 이 엔트로피들의 평균을 미니마이즈 한다는 것은 엔트로피 미니마이즈 식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믹스매치에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세미 슈퍼바이즈 방법에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방법을 적용하는 게 이 식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과 동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가 믹스매치에서 적용을 한 식이 되게 되고 이 리믹스 매치에서는 두 번째 항이 아닌 첫 번째 항에 집중을 합니다. 첫 번째 항을 잘 살펴보시면 이 모델이 예측한 값을 모델이 각각의 데이터 X에 대해서 예측한 값을 각각의 X, 언레이블 데이터 X에 대해서 평균을 낸 예측 분포들에서 평균을 취한 값을 엔트로피를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엔트로피 하나를 취한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첫 번째 항의 핵심이고요.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곰곰이 혼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변과 좌변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측 분포들의 평균이 평평해지는 것이 결론이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언레이블 데이터들에 대해서 모델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한 P 모델이 있죠. 여기 있는 P 모델 각각이 이 그림 각각에 있는 분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분포들을 익스펙테이션을 했죠. 여기서 익스펙테이션을 했으므로 이 그림에서 익스펙테이션을 수행을 했을 때, 에버리지를 했을 때 이러한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분포를 엔트로피를 계산을 했을 때 여기서 그림으로 표현하진 않았는데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식에 따라서 이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뜻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하면 이렇게 평평한 유니폼 분포에 가까운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식을 통해 원하는 것은 언레이블 분포들이 있을 때 언레이블 데이터들의 분포를 이렇게 구하고 그걸 에버리지를 하고 엔트로피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황은 이 엔트로피들이 평평해지는 것을
이 식은 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원하는 것이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앞서서 이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부분을 이제 생략하고 이제 첫 번째 항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했듯이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예측치를 평균을 내고 그 평균을 엔트로피를 계산한 다음 그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이 이것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언레이블 데이터의 모든 클래스를 동일한 프리퀀시로 예측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파란색에 대한 클래스와 빨간색에 대한 클래스가 있을 때 이걸 에버리지를 했을 때 이렇게 평평해지는 게 목적이라면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파란색을 5번만큼 예측하고 빨간색을 5번만큼 예측한다면 이렇게 그걸 평균을 냈을 때 이렇게 평평한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즉 언레이블 데이터의 데이터들이 모델에 의해서 예측을 됐을 때 모든 클래스를 동일한 프리퀀시로 예측해야 되는 게 이곳의 핵심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 레이블 데이터,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레이블들에 대해서 트루 레이블이 동일한 프리퀀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5대5로 방금 언레이블 데이터를 예측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언레이블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레이블 데이터,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블 데이터가 이렇게 5대5로 예측돼 있다면 분포가 돼 있다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레이블 데이터가 6대4로 분포돼 있다면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블 데이터가 10개가 있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이 6대4 6개, 4개로 분포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언레이블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언레이블 데이터 100개가 있을 때 그거를 50대 50으로 강제로 이제 예측을 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학습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6대4로 6개와 4개가 실제 레이블 데이터로 분포가 돼 있으면 언레이블 데이터도 비슷하게 60대 40으로 예측하는 게 어느 정도 모델이 올바른 예측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 분포가 트루 레이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따라가도록 보정을 하게 되고 그것의 식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분자는 분자는 py는 레이블 데이터 실제 레이블 분포의 평균이고 분모 p tilde y는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매 배치마다 예측한 분포를 지금 q라고 했는데 이 q를 무빙 에버리지, 즉 평균을 낸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조금 편한데 만약에 우리가 실제 레이블 데이터가 0.4 캣이라는 클래스를 예측한 것에 대해서 실제 레이블 데이터가 캣이라는 예측 분포를 0.4로 예측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10개가 있을 때 10개 중에 4개는 우리가 실제 레이블 분포 10개 중에 4개는 캣으로 레이블이 분포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10번 정도를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했다고 했을 때 10번 중에 6번을 캣으로 예측을 했다고 하면 무빙 에버리지가 0.6으로 돼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 레이블인 0.4에 대해서 0.4보다 0.6으로 오버 이스티메이트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Q캣을 0.5로 예측을 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0.4에 더 가깝도록 축소를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0.4인데 지금까지 언레이블 데이터에 예측을 해온 무빙 에버리지가 0.2라면은 언더 이스티메이트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Q캣을 확대시킴으로써 무빙 에버리지를 조금 더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믹스 매치에서 이제 두 번째로 제시한 방안은 어그멘테이션 앵커링입니다. 어그멘테이션 앵커링을 설명하기 전에 위크 어그멘테이션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에 대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위크 어그멘테이션은 플립, 뒤집기. 사실 이 플립은 호라이즌털 플립이 주가 되는데 이 호라이즌털 플립과 크롭, 잘라내기와 같은 단순한 변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존 믹스매치 알고리즘에 적용된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을 리믹스 매치의 저자들은 이걸 위크 어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스트롱 어그멘테이션도 존재하겠죠.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으로 대표되는 어그멘테이션 방법이 오토 어그멘트 방법론이 있습니다.
강화학습, 오토어그먼트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많은 노이즈를 주면서도 학습에 효과적인 어그멘테이션 폴리시를 찾게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화학습 방법은 학습이 매우 오래 걸리고 컴퓨팅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레이블 데이터, 그리고 이러한 강화학습 기반 방법은 레이블 데이터의 일부를 사용해서 옵티멀 폴리시를 찾아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프록시 태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과 같이 레이블 데이터가 극히 적은 경우 적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그멘테이션 앵커링은 이제 저자들은 기존 믹스매치는 이제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위크 어그멘테이션이 아닌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한번 수행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자들은 이 원인을 분석하기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레이블 정보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 훼손된 레이블 정보, 레이블 디스트리뷰션들을 에버리지를 했을 때 많이 훼손된 레이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학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미지에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되, 그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데이터의 예측 분포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모델을 통해서 예측하는 게 아니라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한, 따로 이제 동일한 그림에 대해서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한 그림 하나를 킵해 놓고 그거를 통해서 예측한 이 분포를 갖고, 이거를 이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방법들에 대해서 레이블을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예측한 레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이 어그멘테이션 앵커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각 데이터에 대해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한 번 적용하고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8번 수행을 합니다. 그럼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9개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8번의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들을 예측 분포를 한 번의 위크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예측한 예측 분포를 이 나머지 8개의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의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의 레이블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크 어그멘테이션의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한다는 이 한계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이 한계를 닷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그멘테이션 앵커링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논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토 어그먼트 방법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인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방법인 CT 어그먼트라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CT 어그먼트는 렌더 어그먼트라는 논문의 방법론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렌더 어그먼트는 앞서 얘기한 오토 어그먼트와 같이 강화학습 기반 방법론이 프록시 태스크를 사용했던 것과 달리 학습 과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입니다. 렌더 어그먼트는 두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만 학습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며, 그 두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적용할 어그멘테이션 수, 그리고 모든 어그멘테이션의 트랜스폼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그멘테이션은 총 14개가 사용됩니다. 이 14개는 파이썬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되는 14개의 어그멘테이션 방법이고, 참고로 이 모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에 있는 이제 블로그를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4개에서 적용할 어그멘테이션 수인 n이 지금 2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n이 2개일 때 그럼 14개 중에 2개를 랜덤으로 골랐겠죠. 여기서 예시에서는 컬러와 회전을 하는 로테이트 2개가 골라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강도가 있는데, 이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이제 트랜스폼 강도는 1에서 10으로 정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사용자가 5를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를 입력했다면 컬러와 같은 경우는 이제 색 변환이겠죠. 색 변환을 맥스를 이제 사전에 0.9로 설정했다면 5를 선택을 했으면 10 중에 5를 했으니까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0.9의 절반인 0.45만큼의 색 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그리고 로테이트는 맥스를 이제 30도까지 회전을 최대로 할 수 있다고 사용자가 설정을 했으므로 5가 됐다면 10분의 5, 즉 30도의 절반인 15도만큼 회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0.45만큼의 컬러 변환이 이루어지고
15도만큼의 회전이 이루어진 어그멘테이션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매 회전 변환이 이렇게 랜덤하게 2 개가 선택되고 5만큼의 매그니튜드 변환이 일어난 어그멘테이션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랜드 어그먼트의 방법입니다. 랜드 어그먼트는 2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앞서 말씀드린 n과 m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자가 정해서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 찾게 되고, 이렇게 원부 논문에서 실험 결과 오토 어그먼트나 오토 어그먼트를 조금 적용해서 이제 카카오 브레인에서 냈던 패스트 오토 어그먼트와 같은 방법론에 비해서 서치 스페이스가 훨씬 10의 2승 정도로 서치 스페이스가 매우 줄어들었는데도 C510과 SVHN 이미지 네트워크 같은 데서 이제 같거나 기존의 방법론과 같거나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CT 어그먼트는 컨트롤 시어리라는 이제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차용한 아이디어를 사용한 걸로 볼 수 있는데, 랜더 어그먼트와 약간 유사하지만 매그니튜드 m이 선택될 확률을 학습 과정에서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랜더 어그먼트와 달리 14개가 아닌 18개의 어그멘테이션 스트래티지를 이제 후보로 설정을 하는데, 2개를 이제 의미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2개로 n을 2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데, 각 어그멘테이션은 17개의 매그니튜드 빈이 존재합니다. 이 매그니튜드 빈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표로 제가 예시를 그렸는데, 이 18개가 로우가 되고 17개가 컬럼이 돼서 18 x 17인 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2개를 의미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예시에서는 로테이트와 앞서 예시와 마찬가지로 로테이트와 컬러가 선택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와 컬러가 18개 중에 임의로 이제 이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임의로 2개가 선택이 된 거고, 각각의 이제 어그멘테이션은 17개의 매그니튜드 빈이 존재하죠. 그 각 빈은 모두 처음에 1이라는 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그멘테이션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 각각의 매그니튜드 빈을 이제 카테고리컬 분포로 이제 노멀라이즈 해서 카테고리컬 분포로 가정을 해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모두 1이 됐기 때문에 동일한 확률 분포로 이제 유니폼 분포에 가깝게 샘플링이 되게 되겠죠. 카테고리컬 분포의 이제 각 파라미터는 확률인데, 그 확률이 유니폼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동일한 매그니튜드가 랜덤으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매그니튜드 1과 2가 랜덤으로 선택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샘플링된 매그니튜드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레이블 데이터에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레이블 데이터는 이렇게 트루 레이블을 갖고 있죠. 레이블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모델을 통해서 예측 분포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실제 레이블과 비교를 하고, 비교를 통해서 매그니튜드 빈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 거는 레이블 정보를 훼손하지 않는 트랜스포메이션, 즉 이렇게 매그니튜드 빈을 통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라이클리후드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 예측한 예측 분포와 실제 분포인 원활 레이블과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이 차이가 없다면 이 절대값이 0에 가깝겠죠. 0에 가깝다면 이 W는 1에 가깝겠죠. 반대로 이 2개가 차이가 있다면 절대값은 1이 아니라 더 큰 값을, 그러니까 절대값은 이제 커지게 되고, 절대값이 커지게 된 거를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보정하고 빼게 되면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이 실제 레이블보다 이 예측한 레이블이 더 작을 경우에 W는 더 작아지게 되고, W가 작아진다는 말은 매그니튜드 빈의 이 숫자들이 작아지게 됐죠.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된다는 말이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짐으로 이 앞에서 노멀라이즈를 통해 카테고리컬 분포의 파라미터로 이제 지정을 할 때 더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더 작은 확률을 갖게 되고, 이 매그니튜드 B는 선택될 확률이 작아지게 된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이블 분포의 실제 레이블 데이터의 분포를 차용하는 거는 패스트 오토 어그먼트, 앞서 말했듯이 카카오 브레인에서 냈던 패스트 오토 어그멘테이션의
density 매칭 방식과 유사하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학습 과정에서 어그멘테이션 방식을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므로 앞서 말했던 앞서 한 이 n과 렌더 어그멘테이션에 n과 m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적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매우 적합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믹스매치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 믹스매치에서 어그멘테이션 앵커링과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라는 방법이 스며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어그멘테이션 앵커링과 디스트리뷰션 매칭이 이렇게 각각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부분, 그리고 레이블 게싱을 하는 부분 각각 두 개의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믹스매치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이끌어냈다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믹스 매치를 통해서 이 모든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레이블 데이터 믹스업을 통해서 나온 레이블 데이터인 X'과 믹스업을 통해서 나온 언레이블 데이터인 U'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매 배치마다 등장하게 되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또 특이했던 점이 이 중간에 언레이블 데이터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했을 때 결과물 중에 하나인, 앞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7번 적용했다고 했죠. 그 7번 중에 한 번, 7번 한 데이터 중에 하나를 미리 따둔 이제 U1 헷이라는 데이터를 하나 이제 따로 빼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최종 로스 펑션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최종 로스 펑션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제 믹스업된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한 슈퍼바이즈드 로스, 두 번째는 믹스업된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한 언슈퍼바이즈드 로스가 있게 되고, 특이한 점은 세 번째, 이제 아까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를 하나 따로 빼뒀다고 했죠. 그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 하나 따로 빼둔 거를 언슈퍼바이즈드 로스로 또 새롭게 하나 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원슈퍼바이즈드 로스는 기존 믹스매치에서는 L2 로스를 썼는데, 여기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변경을 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는 UDA에도 사용됐듯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부분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고, L2 로스도 이제 어느 정도 차용한 논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스트롱 어그멘티드 된 데이터를 통해서 로테이션 로스라는 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 로테이션 로스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랜덤으로 0도, 90도, 180도, 270도만큼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된 데이터를 이렇게 모델에 넣었을 때 이게 이 네 가지 중 어떤 회전을 이루어졌는지를 예측한 회전된 각도를 맞추는 로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데, 이렇게 로테이션 로스를 하나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성능 향상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인 로스에 이렇게 추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한 결과가 다음과 같고, 이제 비교군으로 버추얼 어드버서럴 트레이닝, 민티처, 그리고 믹스 매치와 리믹스 매치, 그리고 UDA의 논문의 성능을 이렇게 따왔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리믹스 매치가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UDA는 저자들이 논문의 성능을 재현하기 힘들어서 기존의 논문 성능을 이렇게 그냥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밑에는 모든 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인데, 어퍼바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리 슈퍼바이즈드 됐을 때 모든 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성능을 제가 따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50개의 레이블을 가진 상황과 1000개, 4000개를 각각 가진 상황 모두에 대해서 리믹스 매치가 기존의 알고리즘 대비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래는 STL10이라는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고, 이 우하단의 데이터는 이 리믹스 매치에 적용된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이제 뺐을 때 어떤
어떠한 성능 하락이 이루어졌는지 에블레이션 스터디로 리믹스 매치에 각각에 적용된 파라미터들이 높은 성능을 내는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를 통해서 저자들이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픽스 매치 알고리즘입니다. 픽스 매치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그림 한 장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픽스 매치도 세미 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인 만큼 레이블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는데 위클리 어그멘티드 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클리 어그멘트 방식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방식을 모두 사용합니다. 먼저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위클리 어그멘티드 된 데이션만 사용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호라이전탈 플립이 되는데, 이런 제가 예시로 사용한 스마일 이모지는 호라이전탈 플립을 했을 때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그림은 동일하게 그렸고요. 이 모델에 대해서 트루 레이블과 프레딕트드 된 레이블을 이제 사용을 해서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는 계산을 합니다.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는 언레이블 데이터를 위클리 어그멘테이션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두 개를 사용해서 예측을 하고, 이 여기서 되게 특이한 점이, 제가 앞서서 동영상의 맨 앞에서 수도 레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수도 레이블을 설명드린 이유가 이 픽스 매치에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위클리 어그멘테이션 된 것을 이 모델을 통해 예측을 했을 때, 사전에 설정한 스레시홀드보다 높으면은 이렇게 수도 레이블을 계산을 하고, 이 스레시홀드보다 높지 않다면 사용을 하지 않고 언레이블 로스를 그냥 0으로 설정해서 레이블 데이터만 로스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로 모델이 예측한 값을 스레시홀드가 넘었을 경우 이렇게 수도 레이블로 원할 레이블로 사용을 하게 되고, 스트롱 어그멘티드 된 거를 모델이 예측을 해서 여기 수도 레이블과 맞도록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슈퍼바이드 로스를 한 번 더 설명을 한 부분인데, 로스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고요. H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얘기를 합니다.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논문에서는 이렇게 스몰 알파로 노테이션을 했는데, 이 스몰 알파는 호라이전털 플립이나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랜덤 트랜슬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슈퍼바이즈드 로스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라지 알파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으로 논문에서 표현을 했고, 논문에서는 이제 랜드 어그먼트와 방금 리믹스 매치에서 적용한 CT 어그먼트를 각각 한 번씩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이 모든 실험에 대해서 컷아웃이라는 방법, 제가 앞서 설명한 컷아웃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이걸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위크 어그멘테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스레시홀드를 넣으면 수도 레이블을 이용을 했고, 이 수식에서는 이 인디케이터 펑션을 이용해서 이거 수도 레이블을 표현을 했습니다. 스레시홀드를 넣으면 수도 레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하고요.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데이터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고, 스레시홀드를 넘지 않으면 로스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픽스 매치가 학습이 성능을 굉장히 간단한 방법론으로 높은 성능을 일으켰는데, 그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 저자들도 말씀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 레이블 방법론이기 때문에 잘 학습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초기에는 생각을 해보면 모델이 성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스레시홀드를 넘지 않는 낮은 성능을 보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슈퍼바이즈 로스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도 표현을 하면 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겠는데, 이 그림의 X축이 모델이 이제 이터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 초반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델이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스레시홀드를 넘지 않아서 수도 레이블이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레이블 데이터만 이용해서 모델이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습 과정에서 모델이 점점 더 똑똑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스레시홀드에 가까워지게 되고 스레시홀드를 넘는 일부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언레이블드 로스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진행될수록 초반에는 레이블 데이터로만 모델을 학습시켰는데 점진적으로 언레이블 데이터가 학습에 포함이 되게 되고 이제 이 그림과 같이 점점 언레이블 데이터의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기존의 컨시스턴시 로스는 이제 로스를 이렇게 보통 대부분의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방법론이 로스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람다를 보통 일반적으로 0으로 초반에 사용을 하고 1로 점차적으로 늘리는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앞서 이 픽스 매치와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레이블 데이터의 학습을 많이 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언레이블 데이터에 이제 영향을 키우도록 강제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픽스 매치와 같이 수도 레이블을 사용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레이블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이 픽스 매치의 컨트리뷰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픽스 매치의 결과물인데 픽스 매치 논문에서 이제 제가 따온 장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의 방법론들 템포럴 앙상블이나 민티처 그리고 VAT 이거 모두 제가 지난 세미나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기존의 방법들과 UDA, 믹스 매치, 리믹스 매치 등과 같은 모든 방법론에서 그 레이블 게스 이게 앞서 제가 리믹스 매치에선 게스드 레이블이라고 표현한 아티피셜 레이블이 어떻게 생성이 됐고 그 아티피셜 레이블을 하기 위한 지금 모델에서 이제 모델의 학습에 사용할 프레딕션을 하기 위해서 모델의 그 데이터를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했는지, 위크인지, 뭐 어드버서리얼인지, 스트롱인지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이렇게 했고, 아티피셜 레이블을 뭐 엔트로피 미니마이션을 통해서 샤프닝을 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 한 장으로 이렇게 되게 표현을 잘 해놓은 것 같아서 여기 제가 포함을 시켰고요. 실험 결과 이 픽스 매치를 랜덤 어그멘테이션과 CT 어그멘테이션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다 체크를 했는데 픽스 매치와 앞서 제가 설명한 리믹스 매치가 기존의 방법론 대비 대체로 전부 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픽스 매치 논문이지만 여기서도 리믹스 매치는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두 개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내고 있는 알고리즘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픽스 매치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에블레이션 스터디가 하나 있어서 이제 장표에 추가했는데요. 이제 모두가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를 좀 좀 연구해 보신 분들이라면 의문을 가질 법한 점인데, 레이블 데이터가 굉장히 소수인데, 그 레이블 데이터의 퀄리티에 따라서 이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좌지우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했고, 이 논문의 저자들도 해서 그걸 이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레이블 데이터가 어떻게 얼마나 그 클래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레프레젠테이티브한지를 이제 이제 저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2019년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은 이 논문을 보면은 각 데이터가 클래스에 대해서 얼마나 레프레젠테이티브한지를 나타내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이걸 본, 이 그림만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비행기에 대한 데이터 10개인데 위로 갈수록 이게 비행기인 거를 굉장히 이제 사람이 봤을 때 비행기인 걸 파악하기 쉬운 데이터입니다. 그걸 되게 레프레젠테이티브 하다고 여기서 표현을 했고요. 아래로 갈수록 이게 비행기인지 다른 건지를 사람이 봐도 파악하기 힘든 일종의 아웃라이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리스트 덜 레프레젠테이티브 하다고 표현을 했고, 이 가장 아래에 있는 거를 아웃라이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타당하죠. 레이블을 갖고 있는 데이터인데 사람이 봐도 표현하기 힘든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웃라이어로 표현을 한 게 굉장히 잘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블 데이터를 세미 슈퍼바이즈드 이 논문에 픽스매치 논문에서는 레이블 데이터를 이 CFR10 데이터에 대해서 클래스별로 한 개씩만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개 클래스에 대해서 한 개, 즉 총 10개의 레이블 데이터만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그 각각의 10개의 레이블 데이터가 most representative한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면 여러 번 진행했을 때 중간값으로 78%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중간 성능을, 중간의 representative한 데이터를 갖고 10개의 클래스 레이블 데이터를 구성을 했을 땐 65%, 그리고 아웃라이어들만 갖고 클래스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들을 구성을 하면은 불과 10%, 거의 맞추지 못하는 정도의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세미 슈퍼바이즈드 방식,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에서 레이블 데이터의 퀄리티가 성능에 굉장히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세미 슈퍼바이즈드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을 한다면 레이블 데이터를 굉장히 퀄리티 높은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리믹스 매치와 픽스 매치를 제가 보면서 정리한 발표 슬라이드입니다. 굉장히 좋은 논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발표 자료를 열심히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분야를 NLP에 적용을 하려고 개인적으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NLP에서 적용을 해서 이 논문 방법과 같이 스트롱과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논문이나 실제로 제가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제 이제 연구실 홈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